안녕하세요. 저는 63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텃밭일이나 하며 소소하게 살아가던 저희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조카 진우 때문이었습니다. 진우는 큰형님의 아들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저희 부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중학생 때부터는 아예 저희 집에서 지냈고요. 그때부터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학비며 용돈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결국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나와서 소기업에 다녔는데 몇 년 전부터 자주 연락이 끊기더니 어느 날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모, 나 진짜 큰일 났어요. 보증 잘못 써서 신용불량자 될 판이에요. 울먹이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남편 몰래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했어요. 3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약속한 진우의 말을 믿었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시골집을 담보로 맡기고 진우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조카가 성실하게 살아온 걸 믿었어요. 그래도 걔가 어디 나쁜 애냐, 어려우니 그러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진우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지만 요즘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다음 주엔 꼭 내려갈게요. 그런 식의 말뿐이었죠. 그 와중에 며느리 민정이 자꾸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 집 담보로 대출 내줬다면서요? 그거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다 땅 뺏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말에 제가 오히려 민정에게 화를 냈어요. 그게 뭔 말이니? 가족끼리 돕는 건데 네가 뭘 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시작된 퍼즐의 조각이었어요. 민정이 그 일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했다는 우편이 집에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오류라 생각했지만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진우가 대출금을 한 푼도 안 갚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대출금은 처음 들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1억 2천만 원? 저는 분명 5천만 원이라 들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집에는 2번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서명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필체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믿고 있던 조카 진우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은 그 일이 진우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저는 숨이 막히는 심정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나한테 5천만 원만 빌렸다고 했잖아. 근데 왜 1억이 넘게 대출이 돼 있는 거니? 너 지금 어디야? 그런데 진우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모, 그거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급해서 미안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모한테 사기치고 집을 날리게 한 사람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남편에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젠 그놈 직접 찾아가자. 남편과 저는 바로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일한다고 했던 작은 중고차 매장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들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진우요? 6개월 전에 그만뒀어요. 요즘엔 다른 일 하는 걸로 아는데. 진우가 다닌다는 곳마다 엇갈리고 심지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니 결국 진우 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라졌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어디선가 등 뒤가 싸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 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진우 오빠랑 몇 번 연락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뭐? 내가 진우랑 왜 연락을 해?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몰래 저희가 계획한 게 있긴 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귀에서 피가 솟구치는 듯한 이명이 울렸습니다. 민정과 진우,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제 인생에서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계획 무슨 소리야? 대체 뭘 계획했다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오히려 한숨을 쉬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진우 오빠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믿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서류 정리 같은 걸 도왔죠. 서명도 도장도 어머니 필체랑 비슷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네가 도장을 위조했다고? 민정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잠깐 시장 가셨을 때 서류 꺼내놓고 했죠. 저도 그때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워낙 조카를 챙기시니까 어차피 언젠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아이가, 내 손주를 낳은 그 아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놀라지도 않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다 들으셨죠? 그래서요. 그냥 이 집 정리하고 저희는 서울로 나가려고 해요. 할머니 모시는 것도 이제 힘들고 이 집도 곧 경매 들어갈 테니까 아예 다 놓으시고. 저는 멍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모든 걸 다 계획한 사람처럼 담담하고 계산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공모였고 가족을 겨눈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잖아.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민정과 진우의 도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동시에 은행에도 대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명의자 도장과 서명이 일치했고 제출된 신분증도 정상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경찰도 가족 간의 금전 문제라면 민사로 가는 게 빠를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민정이 나눈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심지어 집안 CCTV에서 민정이 몰래 서류를 만지작거리던 장면까지 찾아냈죠.
그러던 중 큰 실마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진우가 대출을 받은 다음 날 민정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사기 공모에 대한 대가성 자금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민정이 빠져나갈 수 없어. 그리고 진우가 숨은 것도 이제 찾아야지. 남편은 옛날 지인을 통해 진우가 강원도 쪽에서 중고차 거래를 하며 지낸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차를 타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센터 한쪽 구석에서 웃고 있는 진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모든 걸 앗아간 그 조카, 내가 아들처럼 키웠던 그 아이는 도망자가 아니라 범죄자였던 겁니다. 진우는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자 깜짝 놀라더니 이내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모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참았던 울분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남편이 제 어깨를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이제 그만하자. 이모 집 담보로 대출받고 그 돈 일부를 민정한테 넘겼더라.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우는 그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장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솔직히 민정이랑 같이 한 거 맞아요. 그제서야 저도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대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진우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민정 역시 증거자료와 진술을 통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민정은 처음엔 전면 부인했지만 진우가 내가 다 불겠다고 진술하자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시댁은 늘 저를 무시했고 어머니는 절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정은 내내 우리를 미워해왔고 그 틈을 진우가 파고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배신과 파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도 집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민정과 진우는 정식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다툼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거지를 담보로 잡은 점, 도장 위조 및 서명 조작, 자금 흐름이 분명했던 점이 결정적이었죠.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은행과의 법적 다툼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밤을 새며 준비한 진술서와 우리 집에 설치된 오래된 CCTV에서 추출한 증거 영상, 민정이 서류를 뒤지던 장면이 담긴 결정적 영상이 은행 측을 압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은행은 처음에는 정상적 절차에 따른 대출이라 주장했지만 결국 도장 위조와 공동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부 감사에 들어갔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사 조정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침내 재판 당일 법정에선 진우와 민정을 마주보게 됐습니다. 진우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고 민정은 굳은 얼굴로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진우징역 2년 6개월, 민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판결은 전부를 되돌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처음으로 정의가 통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판결이 난 날 법원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아꼈던 조카, 아들처럼 여긴 아이에게 등돌림을 당했고 며느리라는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짓밟혔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대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토록 마음 쓰였던 담보권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말소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은행 측에서도 일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공식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뻔뻔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은 그 이후로 아들과도 이혼했으며 손주는 아들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건 내내 엄마 나도 몰랐어 믿어줘라며 계속 눈물만 흘렸지만 저는 그 눈물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민정과 함께 살며 어머니를 등한시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속 깊은 씁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가 아니었다면 난 중학교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갚기는커녕 이런 죄를 저질러서 다시 태어나도 이모께는 죄인입니다. 한때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기도 했지만 이젠 그조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발들일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가족 믿어준 어른으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착하게만 살다간 결국 사람들에게 물려 죽는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앞으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혼자 결정하지 마. 가족이건 뭐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우리 자신이야.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겪은 일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그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걸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이 싸움은 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는 텃밭도 다시 정비하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소소한 수입도 벌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가족이 힘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믿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 많은 일 겪고도 저리 꿋꿋하신 거 보면 사람은 마음가짐이 전부라니까.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만 사실은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이겨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삼켰는지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순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에게도 똑같이 돌려줘야 했으니까요. 복수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건 단지 내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정과 진우는 벌을 받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저지른 짓의 후폭풍은 여전히 내 삶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회사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 공동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그가 그동안 저지른 여러 건의 거래 사기,
명의 도용 사례들을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결국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진우는 복역 중 징역이 추가되어 형기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엔 단순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전과자 등록이 필요한 금융사기범으로 낙인 찍힌 거죠. 민정에게도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해 그녀가 본가에 숨겨놨던 자산 일부를 법원 판결로 환수해냈습니다. 비록 손해를 전부 보전받을 순 없었지만 그녀가 평생 빚을 지고 살아가게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민정이 다녔던 작은 네일숍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상세히 알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 일을 그만뒀고 다시는 시골 근처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배신이었고, 가족이었기 때문에 뿌리부터 잘라내야 했다고. 이제는 누가 울부짖어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